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물에 파손이나 장애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수리비용, 수선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논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조항인 민법 제6조에서는 목적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한 필요비를 임차인이 지출하였을 때는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게 이제 원칙적이다. 그게 이제 법이 정한 선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 기간이 딱 도래를 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주택이든 상가든 해당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집이면은 살 수 있게 그 집을 줘야 되고, 상가면은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의 반대급부로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차임, 그러니까 월세를 지급하는 거죠. 이 두 개는 대가적 결령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수선 의무의 범위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두 가지가 큰 논점이 됩니다. 먼저 구체적인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범위 설정. 이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93년도, 94년도경에 이제 나온 판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적합하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그 물건에 이제 파손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그 파손이나 장애에 대한 수리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아주 사소한 정도의 일상적인 파손 정도에 불과하다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지지 않지만, 즉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즉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이라는 본질적인 목적 달성에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발생한 사안이면은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서 수선해줘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새 들어 사는 집에 정부가 나갔다. 그럼 그 전구 가는 비용 뭐 몇천 원 안 들잖아요. 그런 정도의 비용은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해서 부담해서 전구를 교체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도배나 도색을 아예 다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아니면 뭐 기본 설비, 뭐 전기나 화장실 뭐 배수 이런 문제가 완전 잘못돼서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한다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보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실제로 그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표준 양식이나 임대인 쪽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해온 임대차 계약서에 교묘하게 그 특약사항 한 줄로 보이지도 않게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임차인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청구할 수 없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자기 돈으로 다 수선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해석상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약으로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고, 대규모 수선이나 기본적 설비에 대한 교체나 수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의 범위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 결국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된다. 임대인의 비용으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한 5가지 정도 요약이 가능한데, 사소한 하자, 수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수선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대규모 하자로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이라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자체에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으로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했다면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그러한 수선의 범위가 대규모 수선이라거나 기본적 설비 자체의 전반적인 교체라든가 건물의 기본 골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수선이나 교체, 장애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으로 그러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에서 혹시라도 특정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배관 문제는 임차인이 수선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그 수선의 항목 자체를 완전히 명시를 해서 디테일하게 정한 경우에는 대규모 수선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어렵죠? 5개 정도 항목으로 정리를 하는 게 보통 이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석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집이나 상가 건물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 돈으로 고칠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이 수선호흡을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도대체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또는 장사할 수 없다, 그렇게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될 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걸 좀 고쳐달라라는 말을 하고, 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를 사진이라든가 이런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데이터를 만들고 자료를 딱 만들어서 문자나 유선이나 전화나 이렇게 한 것보다는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해서 지금 이 집에 언제부터 어떠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임대인께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보통 한 2주 정도 기간을 줍니다. 2주 이내에 이걸 수선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집에 살 수가 없고 이 집에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 계약을 해지를 할 거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 짐을 다 빼서 이사를 나갈 테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급하게 장사를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올라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서 이제 고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환 청구라고 그래요. 필요비 상환 청구. 그걸 따로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먼저 그렇게 떨렁 자기 마음대로 수선해버리지 말고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나는 여기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내 돈으로 내가 하고 그 견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송으로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서 미리 좀 선전포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소한 하자의 경우는 이런 분쟁까지 갈 일이 없겠지만, 중대한 어떤 하자로서 임대차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서 도대체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 그 집에서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인데도 임대인 나 몰라라 하고 고쳐주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돈으로 수선을 하고 계속 살면서 그 수선 비용을 다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하자의 발생 사실에 대해서 명시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 조치나 그거에 대한 임차인의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분쟁이 딱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모든 대화는 다 녹음을 하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절대 주시면 안 되고, 또 가능하면 객관적인 제3자를 임대인과의 만남 자리에 입회를 시켜서 증인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